오늘은 11월 24일 저녁이고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요즘 현생 사느라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그리고 또 딱히 찍을 게 없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할 건데요. 일단 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면 단타, 단기 트레이딩이죠. 단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단타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죠. 일단 추세라는 거를 알아야겠죠. 추세. 그럼 추세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추세 추종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추세 추종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 추세 추종이라는 거를 하려면 추세를 읽을 줄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이 추세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추세라는 거는 나만의 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기준.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그 위에서 놀면은 그게 추세겠죠. 그 아래에서 놀면 또 그거는 또 반대로 또 추세인 거고 결국에는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옆으로 가냐 그 차이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는 롱 위주로 해야겠죠. 숏보다는 롱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롱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세를 볼 때 제가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은 제가 지금 선을 이제 두 개를 켜놨는데 뭘 켜도 사실 상관없어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50선을 많이 애용하는데 뭐 이거를 25선 써도 되고요. 뭐 100선을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만 그 선 위에 있으면은 이제 상승 추세다. 그리고 아래에 있으면은 하락 추세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겠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차트인데 비트코인 차트예요. 이 검은색 선이 이제 50선이거든요. 예를 들면 100선을 한번 더 켜볼게요. 200선도 켜고 이렇게 했을 때 50선 위에 있죠. 얘네들이 여기서는 다 50선 위에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이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여가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줘야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저점과 고점을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니 그게 바로 파동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쉽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100선을 본다라고 하면 다른 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 상승 추세가 일어났고 여기서 살짝 하락 추세가 일어난가 했더니 다시 상승 추세로 왔다가 또 한번 하락 추세로 가는가 했더니 다시 여기는 계속 상승 추세였구나. 이런 식으로 대충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200선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 추세였죠. 이 라인부터 해서 여기까지 다 상승 추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잠깐 또 빠지는 추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기준을 내가 정하면 추세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5분봉 단타를 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선이 그냥 50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50선을 쓰고요. 여기에 한 가지 추가로 해서 저는 일목의 기준선을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 하나만 보면은 그냥 추세는 읽을 수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이 지금 추세의 강도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50선보다 짧은 선의 기준이 하나 더 있으면은 그 두 선을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지 혹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지 뭐 혼조세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추세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추가 조건이 붙어요. 이제는 파동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한 파동이 생겼고 또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또 고점을 넘기는, 이것의 고점을 넘기는 또 한 파동이 시작이 됐고, 또 떨어졌다가 저점도 올리고 또 한 파동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또 한 파동이 생겼죠. 이런 한 파동 하나를 하나하나를 다 이제 읽을 줄 알아야겠죠. 그러고 나면은 좀 트레이딩 하는데 좀 쉬울 거예요. 어떤 손절 라인이라든지 뭐 익절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우는데 좀 많이 쉬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 파동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탔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파동 이후에 나오는 눌림목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 눌림목에서는 요 왼쪽에 매물대를 확인하고 잡는다. 그리고 이 파동이 끝나면은 횡보로 가든지 아니면 N자로 빠져서 내려가든지 한다. 그리고 뭐 아닌 경우도 있죠. 왔다가 페이크 주고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가면 확장형 패턴이 된다. 혹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또 하락 추세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외에도 추가로 파동까지 계산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제가 50선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러한 한 파동에서 50선을 얘가 캔들이 넘어가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락 추세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파동까지 보는 거예요. 이 50선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50선은 그냥 평균가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추세를 본다는 거는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지금 현재 평균, 이 시세의 평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추세였고, 이제는 이게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를 이제 확인을 하려면 파동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선을 굳이 이렇게 뚫고 내려간다 한들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파동이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눌림이 어디까지 올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 여기를 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절을 먼저 설정을 해야겠죠. 손절은 당연히 이 파동의 밑에 둬야겠죠.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단기선이 중기선을 데드크로스하는 그런 시점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한들 그때는 이제 얘네들이 역배열이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돼 있겠죠. 그럼 거길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평선 이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파동 전체를 봐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거 하실 때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캔들이랑 이평선을 좀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를 좀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첫 번째 팁, 이평선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냥 흘러가고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이 캔들이 여기와 여기야 이렇게 나눠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보면 딱 이 부분만 잘라서 보면 이 밑에는 아예 없어요. 그쵸? 이 이동평균선보다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위에 다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는 거는 확실한 어떤 우상향에 가고 있다.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힘이 좋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을 볼게요. 이 오른쪽을 보면 이러한 선이 있고, 그쵸? 지금 여기와 여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요 하락폭이 이 기준선, 그러니까 이 50선을 기준으로 밑에 하락폭과 위에 상승폭이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쵸? 이럴 때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혼조세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요 밑에 힘과 위의 힘이 지금 비등비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으로 가고 있는 추세는 아니겠죠. 다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맞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를 확신할 수는 있겠죠. 그 전까지는 어떤 횡보를 예측을 해야겠죠.
지금 여기도 혼조세에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그 라인에서 또 횡보를 보인 건 아니지만 삼각수렴으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밑에가 이제 지지하던 이 사선 추세선이죠. 요게 이제 이탈이 되면서 또 한번 빠졌다가 이제는 여기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제 추세를 확인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N파동을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오던 이제 추세가 이렇게 딱 올라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자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죠. 그쵸? 저점은 어디까지 왔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고점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바라는 그림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동평균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이 위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그림은 딱히 아니에요. 다만 이 밑에를 지나고 있어서 올라왔다가 내가 받아줄 그 타이밍들, 이 매물대가 딱 그 이평선이라든지 뭐 일목의 기준선이 될 수도 있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밑에서 받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등할 확률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평균 단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 가져올까요? 이런 걸 한번 볼게요. 뭐 꼭 이거에 꼭 맞지는 않지만 50선을 한번 볼게요. 이 일단 기준선은 빼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그쵸? 그럼 일단 50선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데 지금 받으려고 보니까 왔다가 내려가는데 지금 50선이 너무 위에 있죠. 이거는 그닥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 일단 가격이 이렇게 있고 50선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서 바로 반등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빠지잖아요. 지금 파동이 여기니까 이 파동이 살아있는 한 지금 손절을 안 할 건데 여기까지 만약에 가격이 내려왔다 치면은 얘가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를 맞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그런 그림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왔다가 와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격이 딱 어쨌든 N자를 만들면서 가려고 해요. 한번 이제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여기서 뚫리더라도 이렇게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다시 맞고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어떠한 파동이 있을 때 자, 여기를 절반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럼 이 절반이 지금 0.5레벨이잖아요.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이 가운데는 0.5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0.5에 이동 평균선들이 혹은 뭐 기준선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선들이 이 0.5보다 밑에 쪽에 있는 게, 요 영역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반등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원리는 일단 강한 힘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평균들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추세라서 그런 거고, 만약에 반대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해석을 한다는 건 첫 번째, 이 파동이 나왔는데 이 힘이 좀 약하다는 그런 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근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하락하던 추세, 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가 올라가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너무 꺾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어떤 n일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동평균 값이잖아요. 자, 그것들을 다 선으로 연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전 캔들들이, 즉 이전 시세들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락하는 와중에 어떤 이제 한 상승 파동이 힘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뚫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렇다는 건 점점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딱 올라왔을 때
담으려고 하는 그 위치가 0.5보다는 그래도 아래쪽에 있으면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로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 설명드렸고,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준선 좀 헷갈리니까 한번 끄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보면은 이 기준선을 딱 기준으로 제 밑에 영역과 위의 영역을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어요. 그쵸? 근데 얘를 기준으로 지금 위에가 엄청 많이 상승폭이 크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 상승 파동을 예를 들어서 0.5로 나눈다고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동 평균선, 지금 50선이 0.5보다 밑에 레벨에 있죠. 그쵸? 그렇다는 건 현재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는 상승 추세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는 어차피 이 밑에 존재를 하겠죠. 이동 평균선이 조금 늦게 따라오니까. 그랬을 때는 좀 이 파워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손익비 측면에서도 더 좋아요. 손익비 측면에서 우리 손절 여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막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잡으면은 너무 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이죠? 이런 것들도 보면 여기와 그리고 여기와 차이 봤을 때 지금 이동 평균선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 여기도 파동 봤을 때 내려오는데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대략적으로 좀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밑에 있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이제 기준선을 추가를 해보면 대략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50선은 완전 단기선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단기선 20, 이게 몇이었더라? 26이었나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기준선 26일을 추가를 함으로써 현재 단기 시세와 그리고 중단기 시세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켜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한 파동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시세가 여기서 지금 반등은 했지만 만약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어차피 이 기준선도 다시 역배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안 좋겠죠. 그러면 하락으로 가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거니까. 그랬을 때 다시 올라오면 여기를 막고 매물대를 막고 N자로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금 두 가지 그 팁, 그리고 이런 단기선도 하나 추가를 해서 같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추세를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손절 라인 정해가지고 어디서 자를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빠질지 뭐 여기서 그냥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자리에서 첫 번째 트라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일단 이 자리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고요. 얘가 뚫리면은 이 자리에서 또 트라이 해볼 수가 있죠. 다만 이런 데선 무조건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파동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시간 타임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채널을 그렸을 때 현재 이제 지금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큰 타임 프레임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런 식인데 여기가 가운데라고 쳤을 때 이런 식이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한 애초에 여기서 밑에서 이거 여기서 잡지 않고 뭐 한 이런 데서 보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레벨 요 레벨에서 보는 거죠. 그래야 채널 하단에 맞닥뜨리니까 여기서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그리고 커트 뭐 한 여기다 두면 되겠다. 요거 손절 잡고 먹으면은 이 전고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그 가는 와중에 이런 매물대에서 힘이 없으면은 뭐 좀 조금씩 덜어내야겠다. 30%씩 덜어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단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어지러운 혼조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물을 하니까 레버리지를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레버리지를 조정해서 내 손실하고자 하는 그 퍼센트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상승 파동으로 하나를 보죠. 자, 지금까지 50선 밑에서 계속 놀다가 이제는 여기와 여기 비율을 보면은 50선보다 훨씬 위에 있죠, 고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 때 받아야겠다. 그냥 받는 거 아니죠.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이러한 매물대, 여기 이러한 매물대에서 한번 받고, 두 번째 매물대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받았고 여기서 못 받았으니까 그냥 냅두고 올라가고, 근데 저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경험의 영역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요, 일단 여기가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힘이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면 이거를, 이 하락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삐져나왔고 여기도 이렇게 삐져나왔고 여기도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바라볼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여기서 받고, 그쵸? 여기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매물대가 주요 매물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뚫리면 사실 여기서 받아줄 어떤 힘이 많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건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받을 거면 차라리 여기서 한번 받고요. 그리고 2차로 여기를 받아요. 그리고 손절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여기다 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밑에. 왜냐면은 여기는 받아줄 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매물대라는 거는 사실 지지나 저항을 많이 받아준 데가 이제 매물대가 되거든요. 강력한 매물대. 여기는 지금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로 이제 저점을 한번 잡아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그려보면, 자,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하나의 상승 파동이었고 여기를 손절이라고 볼게요. 손절 라인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체결되고 여기서 한번 1차니까 제 평단은 대략 요쯤 됐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82,400부터 85,200 하면은 대략 22, 레버리지 10배 쓰면요 22%예요. 22%. 이게 레버리지가 10배 썼을 당시 10배를 쓰면은 22%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제 평단에서. 그쵸? 그럼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마이너스 한 5%로 고정시키고 싶다. 마이너스 22%를. 마이너스 5%만 잃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레버리지를 줄이면 돼요. 뭐 2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일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죠. 대신 단점은 먹을 때도, 그러니까 제 방향이 틀렸을 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제 방향이 맞았다라고 하면 먹는 것도 그만큼 줄겠죠. 괜찮아요. 어차피 안 잃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보면 여기도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일단은 여기와 여기가 조금 더 없죠. 상승폭이 좀 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꽤나 50선을 위로 뚫고 올라왔고 지금 단기 기준도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볼만은 하다. 그래서 대신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물대 확인하고, 여기 확인하고, 그 다음에가 대략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물론 지난 차트라서 제가 빨리빨리 하는 것도 있는데 하다 보면 다 이런 데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또 뭐 올라왔을 때 익절도 중요하겠죠. 이게 타점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익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고점들을 제가 밑에서,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잡았으면 다시 얘가 올라가면 상승 추세로 바뀌려면 이런 식으로 정고점을 갱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러다가 또 떨어진다? 그러면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럼 일단 박스권이 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다시 N자로 빠지면서 이렇게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 고점을, 그러니까 진입을 했으면, 진입 타점을 정해서 진입을 했으면 이 전 고점을 다시 갱신을 하고 파워 있게 힘 있게 밀어내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보조지표 뭐 MACD가 됐든 RSI가 됐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참고해 보면서 이게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어떤 그림을 띄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보면은 좋겠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MACD 이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이제 추세가, 그러니까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느냐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밑에보다는 이 위에가 많은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 밑에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 위에서 놀아야 된다. 그게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예를 들면 한 요 구간만 봐도 좀 알 것 같네요. 요 틀만 봐도, 한 요 정도까지만 봐도 여기가 상승 추세잖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밑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영역이 지금 위에 쪽으로 많이 튀어나오고 있죠. 이렇다는 건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가리키죠. 결국에 근데 사실 이 캔들을 잘 보면은 이 밑에 보조지표는 볼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후행성이라.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밑에를 참고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영상 언제 찍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다 전부여가지고 뭐 더 올릴 게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짧게 찍는다고 찍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